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지난 4월 달에 법문하고 나서 이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했더니 어떤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난 또 잊어버리고 있는데 말해놓고 이제 까먹지 나는. 그랬더니 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뭐는 아니지만 또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뭐 정보 자료 찾으면 다 있고 이래요. 근데 한 번은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생각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 생명을 이어온 빛이라는 이 책 한 권을 사서 이제 이걸 좀 읽었는데, 이게 이제 생명에 대한 광합성의 신비에 대해서 라파엘 조빈이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이제 환경을 위해서 CO2를 어떻게 잡아가둘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해안선에다 공장까지 차렸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엔 이런 분들이 있어. 막 자기 사비를 들여서 시작해서 연구소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바닷가의 해조류와 관련된 것들을 다 이제 뭐 연구를 해서 보다 더 환경을 위해서 이제 엄청난 업적을 지금 세우고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이런 걸 보다 보면, 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 우리는 이렇게 막 살아서 되나, 아무 생각 없이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사실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잠시 살다 가는 곳에 잠시 임시로 이 몸을 빌려 쓰고 가면서 막 그냥 살다가 쓰레기나 버리고 가고 이래봐. 그렇죠? 그건 아름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는데 요즘에 이제 뉴스가 그냥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에 안 닥쳐오니까 지금 여러분이 잘 그 감을 못 잡으실 텐데 전 세계의 이상 기후와 이 기후 재난이 지금 진짜 야단입니다. 북유럽은 너무 춥고 추운데 더 추워. 영하 43.6도, 44도가 그냥 다반사예요. 영하 44도. 영하 44도면 우리나라는 올 수도 없대요. 영하 25도만 돼도 보일러 하나도 안 돌아가요. 기계가 다 고장 날 정도예요. 영하 30도를 웃돌 수 있고 영하 40도를 웃도는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걸 받아낼 수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우리가 벌써 영하 20도, 25도, 뭐 20도만 돼도 벌써 겨울 나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특히 뭐 부잣집은 아무 상관이 없죠. 이래나 저래나 에너지 돌아가니까. 중산층 미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거 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서유럽은 어때요? 폭우가 쏟아지지. 북유럽은 폭설이 내리고 강풍이 불고 서유럽은 폭우가 오고 그 서유럽이니까 독일, 프랑스 이쪽들 그 전부 뭐 비가 계속 내리잖아요. 그래갖고 큰 홍수 피해들이 나고 그렇죠? 남의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 혹시 보셨나요? 미국의 토네이토. 본래 이 봄이 되면 봄철에 토네이토 오잖아요. 근데 지금 봄철에만 토네이토 오는 게 아니라 미국 쪽은 지금 어떻게 겨울에도 토네이토가 오잖아. 원래 겨울에 토네이토 안 오잖아요. 근데 그 토네이토가 올 적에 그 말려가는 거 보셨어요? 모든 걸 빨아들일 기세로 휘몰아치는 회색빛 바람 기둥. 지나가는 자리마다 강한 섬광과 불꽃이 거리 전체를 강타합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의 유명 휴양 도시 포트 로더데일에 최대 시속 128km, 너비 90m가 넘는 겨울 토네이도가 상륙했습니다. 그 뭐 토네이토 지금 난리지. 두바이, 그죠? 두바이에 폭우 쏟아져가지고 세상에 6시간 내린 비가 1년 내릴 비를 한꺼번에 1년 내릴 비 양을 6시간 만에 다 쏟아부었다는 거 아니야. 세상에 나는 낙타가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거 처음 봤어요. 낙타는 사막에서만 이렇게 우아하게 걷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냥 모래 위에서 이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막 물에 둥둥둥 떠가니까 비 내리는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비가 올 것이라는 걸. 이렇게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너무나 당혹스러울 거고, 낙타가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죠. 사막에 짐만 지고 가다가 갑자기 비가 이렇게 내려서 막 둥둥 떠서 목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누가 건져서 살려줄 수도 없어. 다 같이 떠내려가니까요. 집 떠내려가지, 자동차 떠내려가지, 사람 떠내려가지. 그러니 지금 뭐 미국의 토네이토 막 급비상이잖아요. 거기다 중국 물폭탄 또 왔잖아요. 광둥성. 그렇죠? 보셨나요 혹시? 물폭탄.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 왔으니까 몰라요 혹시? 굉장해요. 지난 18일부터 중국 남부지방에 폭우가 계속되면서 광둥성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오전까지 4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광둥성 하천 50여 곳의 수위가 경계 수준을 넘어선 가운데 특히 베이강은 오늘 밤 사이 100년 만에 최고 수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인근 주민 3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거기다가 상상도 못해. 아프리카에 또 물에 잠겼어. 아프리카가 물에 잠긴다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탄자니아, 케냐, 그지? 또 뭐 브루나이 무슨 있잖아요, 왜? 이런 나라에 막 동아프리카 쪽이잖아요. 케냐, 탄자니아, 맞지? 막 그런 곳에 그냥 또 막 폭우가 들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지금. 근데 이 기후가 이렇게 될 때 우리한테 전 세계 인류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영향이 당장 타격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렇지. 당신들의 밥상이 걱정인 거지. 먹고 사는 거지. 매일 먹고 있는 설탕 농사 안 되지. 올리브유, 커피, 그 좋아하는 커피 다 떨어져. 커피 못 마시면 여기 벌벌 떨 사람들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막 벌벌 떨어댈 사람 있죠. 나는 그냥 한 모금만 먹어도 벌벌 떨어 그냥. 기후변화가 오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먹는 식량의 문제에 당장 타격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김 좋아하잖아요. 김밥 나와야 되고, 그치? 김 농사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뿐이에요. 뭐 사과 농사 안 된다잖아요. 사과가 금사과. 그래서 오죽하면 돈 있는 사람 금사과 사 드시고 돈 없는 사람 망고 사 드세요라는 말이 나왔대. 그 정도로 값이 이렇게 차등이 난다니.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 망고 사 먹으래 지금. 그 지경에 이르를 정도로 사과가 그냥 금값이 되는 거야 지금. 사 먹을 수가 없대요. 기후변화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이게 BBC 방송에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먹는 쌀 있죠. 요 쌀이 벼를 재배하려면 논에 항상 물을 채워야 되잖아요. 물이 항상 채워져 있으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죠. 논농사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논농사를 지을 적에 물이 논에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할까? 땅 속에 있는 유기물들이 분해가 된다는 얘기지. 물에. 분해가 된다는 말은 곧 뭘 말할까? 유기물이 분해된단 말은 CO2를 발생한다는 얘기지. 이산화탄소 가스를 발생한단 말이지. 썩어가면서. 물에 불어나면서. 그러니까 유기물이 분해가 되면서 CO2가 굉장히 CO2보다도 더 강력한 CH4, 메탄가스. 메탄가스를 뿜어낸다는 거예요. 이 쌀농사가. 그래서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쌀농사가 이 지구 온난화에 끼치는 영향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쌀을 먹고 사는 우리 아시아권이 쌀을 많이 먹잖아요. 미국 밀농사 이런 거보다 저기 유럽보다. 그래서 그 온난화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수확량은 늘려야 되는데 물 사용량을 적게 하는 쌀 품종을 연구하고 있대요. 근데 뭘 연구를 해도 이게 해결이 날까가 걱정인 거지. 그치 여러분? 그리고 이 인터넷 검색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 검색하는 것도 전 세계의 그 사용자들이 매일 약 10억 시간 이상을 검색을 한대. 10억 시간 이상을 검색하면 1113만 톤의 CO2를 배출을 한대요. 우리가 이 핸드폰이나 이거 아이폰, 아이패드, 컴퓨터가 한번 켜서 검색하는 것만 갖고도 1113만 톤의 CO2를 발생을 시킨다. 그러면 여기 연습 나는 뭐 검색할 것도 없어. 뭘 알아야 검색을 하지. 뭐 유나 방송 정 목스님밖에 안 찾아. 이럴 수도 있죠. 예, 어쨌든 그게 이렇게 CO2를 많이 배출하는지 몰랐어요, 저도.
많이 삼가야겠다 싶어. 그 다음에 저수지를 만들잖아요. 저수지를 만들면 아까 쌀 농사처럼 어떻게 될까? 저수지를 만드는 순간 식물과 풀들이 물에 잠기겠죠. 식물과 풀들이 물에 잠기면서 유기물질이 역시 분해가 되잖아요. 유기물질이 분해가 되면 CH4라는 메탄가스를 발생하는 거예요. CO2보다 더 강력한. 그죠? 그래 이제 뭐 그게 수력 발전으로 재생 기능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여하간 유기물질이 분해될 때 메탄가스 이렇게 많이 뿜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 치즈 좋아하시죠? 치즈를 전 세계인 특히 유럽인들이 안 먹고 살지 못하잖아. 이게 축산업과 낙농업이잖아. 예. 동물을 키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낙농업과 관련된 거. 이 낙농업이라고 하는 거를 할 때에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업종에 들어간대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싶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읽다 보니까 그러더라고. 야, 이거 정말 보통 일은 아니구나. 근데 지구 온난화 아까 막 사막에 비 내려 토네이토가 때 아닌 때 와. 뭐 지금 홍수 난리 아니에요? 예. 다 떠내려가고 물에 다 잠기고 물에 다 잠기면은 불에 탄 것보다 더 대책 없는 거 아시죠? 화재가 일어난 거하고는 또 달라요. 물에 잠긴 건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다 버려야 돼요. 가구가 됐던 집이 됐건 그냥 다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살 방법이 없어. 그렇잖아요. 물이 이렇게 무섭다고.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 기체가 이 대기 중으로 많이 배출되어서 일어나는 온실 효과 때문이야 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 온실 효과가 뭘 말해요, 여러분? 온실 효과가? 온실. 따뜻해진다. 그치? 그러니까 온실 효과인데 지금 현재 우린 태평양을 끼고 있잖아요. 지금 물 난리 난 데가 다 대서양 쪽 아니에요. 대서양 쪽이 다른 때와 달리 지금 온도가 1도 올라간 거예요. 온실가스. 1도 올라가서 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중국에 지금 물 난리 난 거 곧 우리한테 닥쳐오죠. 우리 지금 대기조예요. 이게 진짜 웃고 있을 일이 아닌 거예요. 어느 나라도 이 환경이 주는 그 영향에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의식 자체를 완전히 개조하고 바꾸고 협력하지 않는 이상 지금 여기 와 있는 저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쑥대밭 만들어 놓고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 이산화탄소 가스를 많이 배출함으로써 대기 중에 온실 효과 때문에 그 지금 지구 온난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한번 잘 들어보시라고. 우리가 환경하고 공생을 해야 되는데 환경과 공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활 습관 바꿀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는 생활의 습관과 먹는 먹거리를 바꾸는 방식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무슨 정책을 결정하겠어요. 나라의 대통령들 20개국 나라 대통령들 만나고 정책 결정해서 세계 저탄소 국가를 만드는 거에 기여하자 이런다고 금방 뭐 저탄소가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세계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걸 이제 이해하고 인식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생활 습관 바꾸고 쓸 것과 안 쓸 것 구별해야 되고 먹는 먹거리에 대해서 변화가 와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제가 이제 생명을 이어온 빛 이 책을 보다가 몇 가지 메모를 해봤어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 권 다 읽을 수도 없을 거고 눈도 안 보이고 저도 돋보기 입고 겨우겨우 봐요, 이거. 자, 지구 행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행성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 뭘까요? 제일 많이 그렇지, 바다지, 바다. 70%가 바다잖아요? 그렇죠? 이 지구 행성의 70%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 지구 전체의 3분의 2가 바다란 뜻이에요. 70%니까. 그렇죠? 그런데 잘 따라오세요, 지금부터. 우리 공부해야 돼요.
예, 공부하지 노는 시간 아니에요. 정신 차려서 잘 들으셔야 돼. 이 생각 하나가 우리 인류를 바꿀 수 있어요. 자, 그 지구 행성의 70%가 바다. 그래서 우리 지구 행성 전체의 3분의 2가 바다예요. 자, 그러면 지구 전체에 살고 있는 깃들어 사는 생물 양을 보자 이거야. 생물 양. 생물의 몸속에 있는 탄소 양. 화학에서 탄소 몇 번? 6번. C. 탄소 C. 그지? 1번 뭐예요? 수소. H. 2번 헬륨. He. 3번 리튬. 4번 베릴륨. 5번 붕소. 6번이 탄소예요. 7번이 질소야. 8번이 산소야. 산소 마시고 살잖아요. 지구의 바다, 그리고 지구의 육지 통틀어서 생물의 탄소량으로 계산해 본다면 육지에 80%가 있다. 육지에 탄소가. 그러면 생물은 뭐를 생물이라 해요? 생물은 동물과 식물을 생물이라 하죠. 이 생물이 몸속에 갖고 있는 탄소량이 도대체 얼마냐는 거지. 그죠? 자, 근데 육지의 80%가 대부분 탄소는 거의 뭐다? 식물이 가지고 있다. 나무, 풀, 나무들이 탄소를 다 갖고 있어.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나무가 다 탄소를 머금고 있으니까 나무를 심어야 돼, 베야 돼? 심어야지. 탄소를 함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야 저탄소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탄소를 없애려면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 거죠. 왜? 식물들은 다 탄소를 온몸뚱이에 머금고 있으니까. 그렇죠? 탄소를 없애려면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나무가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가장 많이 빨아들여. 그 자기 몸속에 다 가두고 있지.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이지. 그렇죠? 가장 효율적인 생명체가 나무보살 마하살, 풀보살 마하살, 꽃보살 마하살. 그렇죠? 보살 마하살은 거기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 바라보면서 보살 마하살. 그렇죠? 모든 동물 중에, 자, 그러면 모든 동물 중에 있는 탄소는 70%가 바다 동물에게 있대요. 이 육지에 있는 생명에게 있는 게 아니라 코뿔소, 코끼리, 인간 여기에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 어류들이 거의 탄소를 다 머금고 있는 거예요. 육지 동물과 바다 동물 중에서 지구의 탄소를 바다 동물이 더 많이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식이에요. 알아둬야 되는 공부더라고요. 여기까지 몰랐죠, 여러분도? 제가 공부를 하느라 허리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기후 문제의 대두가 되는 건 CO2예요. CO2의 입장, CO2만이 아니라 CO2의 입장만 놓고 본다면 바닷속의 동물이 지구에는 더 중요하다. 바다에 있는 동물들이 CO2를 가장 많이 머금고 있으니까 생명체 중에. 육지에 있는 생명체 중에는 나무들이 다 탄소를 머금고 있어요. 탄소를 머금고 있는 바다 동물과 육지의 나무들이 이 지구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대기의 CO2를 바다 동물이 더 많이 머금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생물 중에서는 나무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 이제 머리 입력됐죠. 전 지구적으로 볼 때,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놓고 볼 때 인간은 지구에 큰 도움이 안 되는 동물이다. 비참하죠. 왜? 지구를 파괴시키고 망가뜨리는데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인간은 노력을 해요. 지구를 좋게 하려고 뭐 공장 만들어서 막 좋게 해보려고 엄청 노력해. 그거 갖고 애써도 뭐 되질 않잖아요. 머금고 있지 못하니까. 왜? 인간은 지나칠 정도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동물이에요. 어마어마한 쓰레기 양을 배출하고요. 많이 먹고 우리가 내놓은 것, 가스,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는 그 나무들이 뿜어낸 산소. 그 산소 우리가 다 먹죠. 우리가 산소를 다 빨아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산소 빨아먹고 탄소를 우리가 다 또 배출을 해.
그리고 또 나무를 다 베. 그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이런 이야기 하면 졸립죠. 듣고 싶지 않죠. 근데 이 공부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구에서, 이 지구 행성에서 인간답게 살까? 이런 공부 안 하고, 이런 고뇌 안 하고, 이런 걱정 안 하고. 그치? 지금 저 아이들, 저 애기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인식 없이 마구제비로 쓰레기 배출하고 마구제비로 막 먹어대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한번 물어야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그게 뭐가 됐든. 살아있는 생명은 다 온실가스를 배출해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지구에 와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면서 지구 행성에 의지해 사는데 이걸 어떻게 덜 더럽히고, 그치? 의지해서 공생하면서, 공존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공생할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에요. 보세요. 우리 인구가 이 포유류인 인간이 호모사피엔스 종이 80억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80억인데 이 지구에 같이 살고 있는 소, 양, 개, 닭, 뭐 이하 등등 가축들. 이것들도 가축도 다 80억이에요. 다 80억. 근데 보세요. 소나 양이나 사슴 같은 이걸 반추동물이라 그러죠. 되새김질하는 걸 반추동물이라 하잖아요. 이 반추동물들은 또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해. 가스 뱉다 몰릴다 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농사 짓는 농작물, 이번에 홍수가 나면서 옥수수밭 다 쑥대밭 됐죠. 수확하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다 쑥대밭 됐고 브라질 난리 났죠. 농작물 다 초토화됐죠. 보세요. 농사 짓는 농작물의 65%, 우리가 농사 짓고 있는 옥수수다 뭐다, 농사 짓는 65%가 누가 먹게? 가축이 먹어요. 가축 사료로 다 쓰여져요. 그럼 보세요. 인간이 농사를 지어서 인간이 먹는 건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먹는 가축의 사료로 65% 농작물이 쓰여진다고요. 여러분이 소고기를 먹던 먼 고기를 먹던 그 가축 사료로 쓰려니까 걔네들을 먹여갖고 인간이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먹여서 잡아먹기 위해서 농사 짓는 그 양이 65%가 동물이 먹는다고요. 사료로 먹는다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 아마존의 그 어마어마한 산림을 다 베어내죠. 아마존 산림을 다 베어내서 뭘로 만든다? 화전민 마냥 화전, 밭을 만들지. 농사 짓는 밭을 만드는 거예요. 푸르고 울창한 숲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 열대우림 아마존이지만 해마다 급증하는 산림벌채와 산불 등으로 탄소 흡수 능력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제공동연구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수집된 아마존 숲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에 인간의 영향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지역이 250만 제곱킬로미터, 아마존 전체 면적의 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에 그렇게 많은 나무 산림을 다 베어내서 벌목해갖고 화전 만들어갖고 농사 짓는 농지로 만들어서 그 농사 짓는 농지 만든 그 위에 농산물이 거의가 다 뭘로 쓰인다? 가축의 사료로 쓰여지는 농작물을 농사 짓는다. 미국의 어마어마한 농작물 보셨죠? 옥수수밭, 뭐 브라질의 옥수수밭, 뭐 그뿐이 아마존 뭐 그게 65%가 어디로 간다고요? 사료로 먹인다고요. 여기 다 이분이 과학자니까 연구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 보세요. 나무는 나무대로 다 베어 없애버리고, 그렇지? 나무 다 베어 없애버리고 농사 지어서 가축에게 먹이고, 인간은 그 가축의 일부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인간이 버리는 놀이에요, 이게. 이게 악순환이지. 정신 바득짝 나야 돼요. 결국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그래서 뭐다? 나무 많이 심어야 하는 일. 그 다음 뭐다? 식생활 바꿔야 되는 일.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가장 가까이에 끌고 와서 보니 나무 심는 것에 적극적이어야 되겠구나. 요새 몽골에 나무 심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나가서 심잖아요. 죽겠으니까 황사가 날아와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으니까. 대한항공에서 아예 그냥 사막화된 곳에 어마어마한 양의 나무 심지요.
유황 킴벌리에서 나가서 어마어마한 사막 위에 나무 심지요. 민간단체에서도 나가서 심지요. 우리나라가 죽겠으니까 우리나라가 나가서 다 나무 심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 나무 많이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식생활을 바꿀 수밖에 없지. 소고기를 먹지 말아라가 아니라 소고기를 많이 먹으려다 보면 소를 키워야 되니까 어떻게 농작물 65%를 다 걔네들 사료로 먹여야 되잖아. 네. 그 이제 이런 목축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우리 장사하지 말고 문 닫으란 말이냐. 문 닫으란 말이냐가 아니라 이거를 같이 고민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여기에 이르러야 되는 거지. 그죠?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광합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광합성을 해야 우리한테 쟤네들이 또 산소도 보내주잖아. 그렇죠? 그 광합성의 효율을 높여야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뭐예요? CO2는 포집하고 O2는 내보내고 이게 광합성이잖아요. 광합성이라는 게 CO2 먹어들이고 산소 공급해 뿜어주고 요거지. 이게 절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광합성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광합성을 제일 잘하는 거. 시아노박테리아. 이거는 시아노박테리아는 비로자나 부처님 이름과 같아서 입으로 소중히 담으셔야 돼. 시작. 시아노박테리아. 시아노박테리아. 비로자나 부처님과 맞먹는 이름이에요. 광합성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시아노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 붙었어요. 박테리아.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종류인데 시아노박테리아는 남조류라 그래. 남조류. 조류인데 조류 중에 남조류. 홍조류, 녹조류, 갈조류 들어보셨죠? 홍조류, 녹조류, 갈조류, 남조류. 그치? 들어보셨지? 중학교 때 걸로 다시 우리 공부하자. 남조류인데 이런 조류들이 즉 바다 해조류들을 양식으로 많이 배양한다는 뜻이에요. 그 아이디어를 내야 돼. 이분이 바로 그 아이디어를 내서 해안 사막에 녹조를 배양하는 회사를 차렸다라고. 아예 돈을 들여서. 기후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그냥 우리는 먹고 다 버리고 난리를 치는데 이런 분들은 해안 사막에다 녹조 배양하는 회사까지 차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를 막아낼 수 있을까를 한다는 거예요. 기후 문제 해결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바로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이런 이제 조류들을 양식을 해야 되는 거지. 아마존의 벌목이 가축 사료 만드느라고 하는데 가축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벌목을 하는 행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그걸 안 오면은 동물들이 사료를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농사밭이 없으니까. 아니지. 없지 않지. 인간이 그 고기를 먹으려고 하다 보니 먹여야 된 거잖아요. 인간이 그것에 대한 먹거리 식생활과 식문화에 대해서 개념이 바꿔버리면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살 거 아니에요. 지 먹을 양만 먹고. 안 그렇습니까? 큰일 났지. 오늘 저녁 약속 있는 사람. 고깃집에 약속하신 분들. 그렇죠?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먹고 행동했던 것들을 한 번만 짚어보자는 얘기예요. 일주일 중에 한 번만 덜 먹어도, 그렇지? 덜 먹어도 어떻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고 지구를 살릴 수 있을까? 바다도 살리고 대지도 살리고 생명도 살리고 어떻게 같이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예. 자, 지금까지 바닷물이 대기 중에 CO2를 빨아들여 갖고 그 대기 문제를 해결해 왔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바닷물에 CO2가 다 녹아 갖고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이게 포화 상태에 있으니까 녹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대기 중에 CO2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얘기지. 이 대기 중에. CO2가 그냥 남아 있다. 그래서 더 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제 한번 진입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쓰레기 섬이 몇 개 있는 줄 혹시 아시는 분? 쓰레기 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쓰레기 섬. 못 들어봤죠? 쓰레기. 야,
유준이가 5개라고 대답했어. 맞아. 정답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쓰레기 섬이 엄청난데 우리나라 한반도 면적의 18배 정도 크기의 쓰레기 섬이 태평양 바다에만 2개. 전 세계에 5개. 우리나라의 면적의 18배. 18배의 쓰레기가 한 섬당 18배. 이게 5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지. 그래서 쓰레기 섬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다 플라스틱이지. 스티로폴, 플라스틱에 다 뒤덮는 거죠. 분해가 안 되니까요. 쓰레기 섬을 이룩한 거는 플라스틱과 스티로폴이다. 분해 안 된다. 이것이 다 뒤덮어서 바다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탄소를 누가 더 많이 머금고 있다? 동물 중에 바다 생물. 육지에 있는 생물보다 바다 생물이 더 많이 탄소를 머금고 있는데 얘네들이 쓰레기 섬에 갇혀서 다 죽어가. 인간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돼? 천문학적인 숫자에 돈이 들어가겠죠. 플라스틱 만드느라고 천문학적 돈 쓰고 그리고는 쓰레기 만들고 쓰레기 방치하고. 보세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스티로폴은 뭘로 만들어? 석유로 만들잖아. 그죠? 어마어마해. 바다 죽어, 바다 생명 죽어. 바다 동물이 전체 생명 중에 CO2를 가장 많이 머금는다 그랬는데 바다 생명이 죽고 멸종이 된다면 CO2는 대기 중에 떠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누구 죽어요? 바다 생명이 죽기 전에 누가 죽나? 우리가 죽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 지구 안에서 인간은 그다지 쓸모가 없다. 공부해보니까. 우리는 그냥 가스만 배출하는 생명체에 어떻게 된 게. 그냥 먹고 마시고 싸고 먹고 마시고 싸고 그냥 이것밖에 하질 않으니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누가 뭐 자료를 보내줘서 봤는데 인도네시아의 어떤 개인 가정인가 가족이 환경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환경단체를 가족이 만들어갖고 떠내려오는 강마다 다 쓰레기가 강을 다 막고 있더라고. 강이랑 강을 다 쓰레기 더미 플라스틱과 스티로폴이 다 막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막 바다로 못 가게 하기 위해 가지고 방호벽을 쌓아. 방호벽을 쌓아가지고 3년에 걸쳐서 인도네시아에 떠내려오는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다 해치워버려. 바다로 안 내려가게.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감동받아갖고 다 거기에 참여를 해. 그리고 그거를 유튜브로 보고 세계 각국에서 박수를 치고 또 참여를 해. 바다로 흘러들지 않게. 다 처리를 하는 거야. 그냥 이거를. 바다로 유입되는 거를 방지하고 차단막 200개를 설치해가지고 강에다 차단막을 만들어서 막 타다다다닥 주워서 처리하고. 강이 그냥 뽀얀 강이 나와. 그냥. 그 쓰레기로 뒤덮여서 이게 강인지 뭔지 몰랐는데. 와, 제가 그거 보고 박수를 쳐줬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정말 인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바다 살리고 강 살리고 우리가 이렇게 뭐 우리가 사는 산천을 살리고 이러려면 제발 제가 딴 나라까지는 뭐 모르겠고 우리말을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부디 강과 바다와 산으로 가셨을 때 쓰레기 더미 좀 버리고 오지 말라. 왜 페트병이다 뭐다 마시고 걷다 버려갖고 둥둥둥둥 떠내려가게 만들고 담배 피워서 바위 틈에 꼬라박고 비닐봉지에 그냥 이 바위 틈에 박아가지고 그냥 빼기도 어려워요. 제가 여수 갔을 때 배 타고 가서 제가 세존도까지 들어갔었거든요. 신도님들하고 버스 한 대로. 세존도에 들어가서 찢게 하고 나무젓가락하고 비닐봉지만 다 들고 들어갔어요. 1시간 반 동안 거기 머무는 동안 세존도 쓰레기만 다 주웠어요, 우리가. 낚시꾼들이 와서. 어쩌면 그렇게 나는요, 신기찬란해. 어떻게 그 틈바구니 바위바위마다 다 찍어 넣을 수가 있어요? 파도가 밀려와도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얼마나 쑤셔박아 넣어놨는지. 그러고 싶어요? 여따 대고 묻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그러고 싶으세요?
안 돼 올시다. 아니 올시다. 아니 올시다. 저는 우리 불자들은 낚시를 해서도 안 되지만 낚시할 때 다른 생명이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봐서도 안 되지만 뭐 그거는 또 개인적으로 각자의 생각이니 낚시를 갔다 합시다. 부디 제발 쓰레기 버리고 바위 틈에다 박아놓고 오고 제가 그 담배 그 꽁초를 젓가락으로 판에다 안 돼서 나중엔 손가락으로 막 쑤셔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그냥 봉지마다 우리가 쓰레기를 몰고 나왔어요. 저는 할 수 있으면 배 타고 다니면서 섬에 내려주면 쓰레기 줍는 거 하다가 여생을 마치고 싶을 정도로. 진짜로. 바다 생물들이 살아야 되잖아. 바다 생물들이 탄소를 그렇게 많이 머금고 있다는데 걔네들 사는 고향을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고 야 정말 이게 사람인가? 인간이 이게 지구 행성에서 할 일인가? 그래 놓고 바다 더럽게 해놓고 바다에서 나는 것도 다 잡아먹잖아 또 그냥 막. 안 그래요? 아니 우리 인간은 어디다 써먹어야 돼 도대체. 정말 아유 나부터 그냥 이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요 정말. 안 먹고 살 수는 없지만 먹는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일이고 식생활 그치? 우리의 생활 방식. 그리고 요즘 보세요. 저는 이거는 여기 뭐라 하자는 게 아니고 먹방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먹방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또 먹방 프로그램은 뭐 거의 그 구독자가 뭐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뭐 정목 스님이 불교에 대해서 사성제 암만 얘기해봐야 우리 26만 2천 명이요. 놀라운 숫자지. 이 시대에 이런 세상에. 그래도 뭐 부처님 생애를 듣고 사립을 존자 생애 듣겠다고 26만 2천 놀라운 거야. 근데 먹는 거는 1000만, 1500, 2000만이 넘어. 그 다음에 그 구독하는 시간 있죠? 그 시간이 그거 빠져갖고요. 끝까지 다 본대요. 그걸요. 감히 제가 한 말씀 정말 드리고 싶은 건 인기도 좋고 돈벌이도 좋으나 인기와 돈벌이로 우리가 이 지구촌을 쑥대밭 만들고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정말 우린 달라져야 합니다.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 삼시세끼 공약 먹는 거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 살라다 보니 당연히 먹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데 먹은 것만큼 어떻게 이 지구의 은혜를 되돌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전부 그러니 우리가 막 쓰레기 섬이나 만들고 세상에 한반도에 18배나 된다는 쓰레기 섬을 만들고 마구잡이로 쓰레기 버리고 산이며 강이며 바다며 휴가철만 되면 놀러가고 쓰레기란 쓰레기 다 버리고 집에 있는 쓰레기까지 들고 가서 버리더구만. 뉴스에서 봤어요, 저. 집에 있는 쓰레기 더미를 싸갖고 산과 강으로 가서 걷다 버리고 놀고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와.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이 여러 가지 있구만 10개, 20개 늘어났습니다만 3가지로 축약해보면 이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공부야. 첫째,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다 보니 화석연료로는 엔진을 돌리잖아.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냉장고, 세탁기, 뭐 자동차 모든 기계가 다 가동돼야 되고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 틀어야 되잖아. 엘리베이터, 아파트에. 그죠? 이게 전부 전기를 생산하는 건 다 석탄, 석유, 화석연료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무분별한 산림벌목. 그치? 그래서 산림이 줄어들수록 온실 효과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난리, 폭탄, 폭설, 태풍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쓰레기가 증가하는 거. 쓰레기를 분해하는 과정 속에서 플라스틱이나 이 스티로폴이나 이런 것들이 왜 유해하고 문제가 되냐면 쓰레기가 증가하면 이 쓰레기를 전부 분해해야 되잖아요. 이걸 분해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온실가스의 종류인 CH4라는 메탄가스가 다량 검출된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다 먹고 마시고 있는 거야. 이래 되겠냐는 거야.
19세기 말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290 ppm이었대요. ppm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ppm이 뭐예요? 100만 분의 1. 그치? 100만 분의 1을 ppm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얼마게요? 350 ppm. 수치로 말하니 뭔지 모르겠죠. 350 ppm, 290에서 350, 1 ppm, 2 ppm만 올라도 죽네 사내인데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배출된 온실가스 때문에 생겨난 350 ppm이래. 여기 어떻게 우리가 책임감을 안 느낄 수 있어요? 그냥 가슴이 저려오지. 지구를 죽이고 모든 생명을 우리가 이렇게 죽이고 있고 이렇게 무지해서 되겠나? 인위적으로 우리가 배출했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모든 생명을 잡아먹어가며 죽여가며 지구의 의지에 살면서 지구를 죽이며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나라가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세계 9위 국가예요. 그중에 이 서울이 뿜어내는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3위 안에 든대요. 자동차 덜 타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되도록 걷고 자전거 타고 웬만하면 대중교통 좀 이용하고 걷는 게 최고겠구나. 자, 그런데 2030년까지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4년 앞으로 7년, 6년 뒤 2023년도까지 감축 목표를 세웠다고 하는데 정책적으로 정책은 정책에 맡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식이 바뀌어야겠다. 예, 제가 뭐 이 환경에 대한 건 환경 운동가들이 따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인간은 다 환경 운동가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집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두어 가지만 압축하고 이제 좀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비롯한 교통수단, 가솔린 연소, 이게 CO2 뿜지, 축산업, 낙농업, 농업 분야, CH4, 메탄가스 뿜지, 열대우림이 사막화되고 있지, 농경지 화학 비료 디립다 쏟아내고 있지. 이야, 진짜 먹고 살자고 인간이 뭔 짓을 하는 거냐 싶은 거지. 자, 그래서 플라스틱을 줄여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이건 이제 다시 저도 인식해야 되겠더라고요. 플라스틱과 비닐 같은 석유 제품 사용을 줄여야겠구나. 예. 우리가 여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오시면 물병 하나씩 드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바꿀까? 여기 그냥 물통을 하나 내놓을까? 받아서? 물 받아 드실래? 물, 우리가 생수통에 있는 거 받아다 내놓으면 그거 받아 잡수실래요? 그렇지. 그래서 생수를 없애야 될 것 같아. 우리가 한 달에 1000병 이상씩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CO2를 배출하고 CH4를 배출하고 있잖아. 그렇죠? 바꿔야 되겠어요. 도감 스님. 우리가 그래서 오늘하고 4월 초파일까지는 준비해놨으니 드릴게요. 스님, 4월 초파일 지나고 그 다음부터 우리 물병 없애자고. 물을 받아서 여기다 내놔. 그래가지고 물통에 내놓고 그거 받아 잡수시죠. 그치? 뭐 하나라도 실천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플라스틱과 같은 비닐 석유 제품을 줄여야 되겠다. 비닐, 집에서 비닐 많이 쓰잖아. 비닐봉지도 줄여야 되겠다. 사용한 비닐봉지를 재활용한다든지. 그래서 왜 에코백 많이 갖고 다니시잖아요. 장바구니. 그것도 우리가 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지. 그 다음 두 번째가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되겠다. 외출할 때는 와이파이부터 시작해서 공유기를 꺼둔다든지 불 다 꺼두는 거. 근데 물론 와이파이 다 꺼뒀다가 다시 켜려고 하면 공장이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다 꺼두면 콘센트를 뽑아두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게 몇백 킬로미터, 몇백 킬로와트, 몇십 킬로미터 와트를 줄일 수 있대요. 전기 양을. 집에서 그 전기 하나만 꺼둬도. 콘센트 이 플러그 하나만 뽑아만 두어도. 그거는 어른들은 잘 하시잖아요. 디디 뽑고 다니죠? 애들이 성질내고 난리죠? 뽑아놨다고. 애들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죠? 차라리 애들한테 야단 맞고 뽑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 그치? 이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자. 쓰레기 배출을 줄이려면
석유와 석탄 같은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용품의 물건을 사지 않아야겠다. 되도록이면 시장에 가서 뭐 살 때도 근데 우리가 이미 그게 생활화가 돼갖고 이거 어떻게 바꾸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바꾸실래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안 좀 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좀 많이 있으실까? 주부들이시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서 물려줄 것인가 고뇌해야 되죠. 자, 크게 두 가지. 뭐 하자고요? 쓰레기 배출량 줄이자. 둘째, 에너지도 줄이고 식생활 바꾸자. 먹고 사는 문제. 사실은 저처럼 먹고 살면 장사하는 사람 다 망해요. 나 먹듯이 살면 일단 장사가 다 눈 닫아야 돼.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지구에 죄를 짓고 있네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치 여러분?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그래도 절에 다니시는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정말 환경을 생각해서 엄청 노력하신 분이셨거든요. 예, 자 끝으로 마무리. 지구를 살리고 CO2를 줄이고 CH4라고 하는 메탄가스 줄이고 우리의 실천만이 지구를 살릴 수 있구나. 자, 그래서 끝으로 욕망과 탐욕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욕망과 탐욕을 줄여야지만이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먹고 싶다는 탐욕, 가지고 싶다는 탐욕, 그러니 물건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 핸드폰 하나 가지면은 그냥 죽는 날까지 평생 쓸 수 있는 물건인데 1년 단위로 바뀌잖아. 그렇죠? 그 핸드폰 안에 60종류의 광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60종류의 광물이 그 안에 다 들어가서 핸드폰 커졌다 껴졌다 뭐 하잖아. 그렇지? 그걸 다 채취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그걸 다 쓰고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뭘 알겠어요? 만들어주니까 우리는 필요하고 이쁜 거 있으면 사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안 만들어야 되는 거지 공장에서. 만들어도 착하게 만들어야지. 오염 안 시키게 만들어야 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핸드폰 수시로 바꿔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 그냥 그거 하나 갖고 끝장 봐 그냥. 아시겠지? 삼성에서 싫어하겠지 뭐 그 소리. 애플에서 싫어하겠지. 할 수 없어. 그냥 착한 기업이 되란 얘기지. 착한 기업이. 그렇죠? 기업이 착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기업들이 많이 노력은 해요. 그 정도 갖고 안 된다는 거지. 국민들은 만들어낸 걸 그냥 필요하면 돈 주고 사서 쓰지 어떻게 돼. 물건 많이 만들어내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야. 탐욕심과 욕심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는 분노심 줄여야 돼요. 그래서 명상 많이 해야 돼. 전 세계가 명상 국가가 돼야 돼요. 불교 안 믿어도 돼. 종교 인구수가 많이 믿는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한 명이 믿어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종교적 가르침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종교 인구수가 많아. 그러면 그게 진리야.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진리면 그 길을 따르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는 불교 믿는 사람, 불교에 대한 가르침을 알게 하고자 하는 거지 불교를 믿도록 포교하지는 않아요. 달라요. 그렇잖아요. 불교의 가르침은 이런 게 있어요. 알려주지. 불자로 귀의해서 그 길을 간다면 욕망을 줄이고 탐욕을 줄이고 인류 역사에 기여를 하니까 이 길을 따르면서 욕망을 줄여봅시다. 분노를 줄여봅시다. 어리석음을 없애봅시다. 탐진치 삼독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가지고 과목을 치듯이 다 그냥 나열을 해놨잖아요. 불교 가르침은. 우리가 탐진치 삼독 세 가지만 다스릴 수 있으면 지구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게 부처님의 환경법이에요. 교감신경이 들뜨지 않고 부교감신경이 진정이 되어져야 나라가 태평하리라, 지구가 살리라, 나무가 살리라, 바다 생명이 살리라, 육지의 모든 생명들이 함께 공생하면서 같이 잘 살아가리라. 욕망 줄이고 탐욕을 줄이면 싸울 일도 없어요. 그 욕망과 탐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기 위하려다 보니까. 그죠? 이 지구 안에 제일 쓸모없는 게 누구라고요? 너무 슬프죠? 아우, 나는 내가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 정말 이런 거 보다 보면 아우,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런 생각. 그러면 더 먹을 걸 줄일까? 그냥 줄이고 죽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유, 정말 우리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죠, 여러분. 식탁에 앉아서 가족들이 밥 먹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뭔 줄 알아? 어떤 게 있을까? 논의를 해봐, 논의를. 환경 문제로 지금 지구촌이 이날리고 비가 오고 폭설, 폭우에 난리인데 이 환경 문제, 온실가스 문제 때문이래. 그 온실가스 문제가 이렇게 난리라면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엄마 좀 가르쳐 줄래? 아빠 좀 가르쳐 줄래? 듣고 논의. 아, 그런 게 있구나. 모르는 척하고 듣고 있다가 오늘 스님한테 들은 말 한마디 쓱 끼워 넣고. 쓰레기 섬이 이 지구 안에 한반도에 몇 배? 18배 되는 쓰레기 산이 5개나 있대. 태평양에 2개. 다른 바다에 또 그냥 3개나 해서 5개나 있대. 18배. 그게 전부 뭐래? 플라스틱? 스티로폴이래. 바다 생명이 죽어. 그런데 탄소를 누가 가장 많이 함유해? 동물 중에? 바다 생명이. 육지에 있는 생명 중에 누가 가장 많이 탄소를 머금고 있다? 나무, 식물군. 바다에는 어류들. 육지에는 식물들. 근데 인류에 가장 많이 가스를 뿜어내는 종이 인간이란다. 야, 우리 조금 먹는 문제 생각해보자. 그런데 걔네들을 먹기 위해서 농작물 농사 짓는데 사료를 먹이려고 65%를 아마존 나무를 다 벌채라고 가는 곳마다 다 화전 만들어 농사 지어서 65%를 걔네들 먹인대. 먹여서 인간은 고기 한 점 먹으려고. 이게 말이 되니? 야, 우리 일주일에 2번만 줄여볼까? 엄마, 나는 현기증 나. 그래, 그러면은 2점 먹을 거 1점만 먹어볼까? 뭐 이렇게. 농담 섞어 말해가면서 환경 공부 해보자는 거지. 그렇잖아요? 오늘 이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참 많이 느낀 것도 많고 깨달은 것도 많고요. 걱정만 할 일이 아니라 진짜 이런 책을 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살아갈 태도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공양 맛있게 하시고 부처님 오신 날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